새로운 법치주의 역사를 다시 쓰는 결정적 분기령이 되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이후에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여러분들께서도 각자 많은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요, 또 한 번 또 위기가, 새로운 형태의 위기가 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판결이 내자마자 극명하게 엇갈리는 분위기가 감촉이 됐어요. 어제 제가 심야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대로 여당의 반응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야말로 이익 카르텔, 동맹, 이렇게까지 법원을 지금 내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이 기준에 맞지 않은 판결을 하면 전부 적대시하는 것이, 즉 이분법적 사고를 통해서 전국을 지난 3년 반 동안 쭉 이끌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내린 판결에 관해서도 이렇게 국민을 적대시하고 이 국가기관을 적대시하는 여권의 태도가 고스란히 나타났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국민을 양분시키는 정치를 계속하겠다. 그리고 이 법집행기관을, 그리고 이 사법기관을 전부 적대시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고, 여기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와 같이 그야말로 정론에 입각해서 비판하고 견제하고 압박을 가하는 이 미디어 매체들, 유튜브를 포함해서 이러한 보도에 신뢰를 갖고 여러분들께서 하나로 결속해야만 되겠다. 지금 현재 칼자루를 친 사람이 누구예요? 정권이잖아요. 대통령. 대통령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의 사고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최고 통치자가 청와대에 앉아있는 한 이 국정의 난맥상은 지난 3년 반보다 오히려 더 심하게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정권이 맞이하고 있는 이제 위기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때 맞이했던 위기 못지않게 매우 심각한 국면으로 쳐들어가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시나리오 최종선상에 있는 것이 뭡니까? 윤석열 총장을 이번에 잘라내서 어디에 세운다고 그랬죠? 공수처 수사 1호로 세운다고 했잖아요. 이 시나리오가 전면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됐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공수처 1호 수상이 누가 될 것이냐? 오늘 조선일보에 김광일 논설위원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공수처 1호는 문재인이다. 이렇게 딱 찍어 내렸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러한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권의 집념과 그 방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의 추이를 제가 쭉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어젯밤에 있었던 역사적인 그 이 판결 문안 다시 한번 정확하게 심층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레임덕 위기에 몰린 대통령이 어떻게 정국을 이끌어 나갈 것이냐. 그 가운데 하나가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제는 법으로 안 되니까 정치적인 임명권 행사에서 불신임을 표시하는 거에 어떻겠느냐라는 안이 여권 내에서 지금 나돌고 있다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행정법원에 가처분을 인용한 판결이지만은 사실상 본안 판단은 이미 내려졌다. 그래서 이 본안 판단에 관해서 또 이 재판 어제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본안 판결과 관련된 재판부의 판단, 요 내용도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미애는 여전히 반성의 기미가 없이 3전 3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즉시 항고할 것을 검토해주고 있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당 내 분위기는요, 그야말로 이 경합스럽다. 그래서 이 사법개혁이 절체절명의 과제로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요인들 쭉 분석해 드리겠는데요. 추미애가 밀어붙였던 판사 문건, 이것만 가지고서는 사찰 문건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고, 정치적인 중립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다만 이 채널A 사건과 관련된 수사와 감찰 방해는 추미애 측에서 내는 해명과 소명 가지고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려워서 본안 판결을 통해서 다시 심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보인 것으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 징계를 끝까지 밀어붙인 추미애에 관해서는 역적이다. 이런 평가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우선 징계위 기피 신청을 기각하고 의사
정적수가 미다는 거, 이게 절차적 한계가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윤석열 총장 측에서 강력히 주장해 왔는데 법원에서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 추미애 장관을 포함해서 추미애 장관을 말하자면 빼고요.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을 징계할 때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총 7명으로 민간 의원을 추미애 장관이 빠진 징계 제적 의원은 민간 의원을 포함해서 총 7명이고 제적 의원은 과반수가 이제 4명이잖아요. 그리고 기피 의결을 하려면 제적 의원 과반수인 의원 4명 이상이 출석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재판부가 본 입장이고 해석이에요. 근데 징계위는 실질적으로 3명만이 기피 의결에 참여해서 의사 정석수를 갖추지 못했다. 따라서 무효다. 이 얘기는 결국 윤석열 총장 측에서 주장한 것을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것은 검사징계법 17조 4항에 위반된다는 것이죠. 이 17조 4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있을 때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그리고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되어 있는데 총 7명 중에 4명을 기피 신청했잖아요. 심재철, 그 다음에 이영구, 그 다음에 정한중, 그 다음에 또 이 안진 교수, 이런 이 4명을 기피 신청했는데 하나도 받아들였고 전부 기각시키고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전부 기피 의결했어요. 즉 본인이 죄짓고 본인이 판단한 거예요. 본인이 범인이자 본인이 판사예요. 검사고. 이러니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정치적 출발과 관련해서도 이 재판부는 윤 총장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뭐냐면은 퇴임하고 나서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봉사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봉사는 정치를 통한 봉사, 국민을 위한 무료 변론, 일반 변호사 활동 등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대선조사, 여론조사에 포함된 것이 윤 총장의 고의 과실로 볼 자료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특히 법무부가 정치적 중립 위반 위반 근거로 들었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식해야 한다. 신청인의 정치적 활동 가능성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주요 사건 수사의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는 주장에 대해서는 하나의 추측에 불과해서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바로 이런 것이 추미애가 쓴 소설이에요. 이 추미애가 징계 사용하자도 소설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도 이제 확인이 됐다. 소설가로 나가는 게 나을 뻔 알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 그 다음에 재판부 문건, 소위 사칙 문건, 사찰, 그 다음에 채널A 사건에 관련된 법무부의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징계 중요한 사유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일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재판부 문건 생성에 대해서 재판부는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건이 재판부를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해서 우스갯거리로 만들 목적이라는 징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는 인정하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그랬잖아요. 이게 사찰 문건이 되려면 이 문건이 그 목적이 사찰하는 데 있어야 되는데 사찰이 아니고 재판을 진행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찰 문건으로 볼 수 없다. 저도 그렇게 판단했는데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본안 소송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추미애가 시종일관 소설을 썼고 소설을 법리적으로 아무리 충실하게 이 공세를 한다 하더라도 판사가 바보입니까? 이게 소설인지 아닌지 억지로 법 규정을 갖다 꽤 맞춘 것인지 아닌지 전부 다 이 추미애의 완패로 끝났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번 가처분 신청이 앞으로 본안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핵심적인 키워드가 딱 한마디가 나왔어요. 만족적 성질이 이런 성격의 판결이다. 이렇게 이번 판결에서 직접 재판부가 밝혔습니다. 이 가처분의 신청은 이 만족적이다. 그러니까 만족적 집행정지, 즉 징계를 2개월간 정지시키는 그 조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 그 자체로 만족적 성질을 지녔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안 판단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본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요 딱 세 마디가 이제는 본안소송 추미애로 하여금 더 망신당하기 전에 취소해라.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디다 대고 이걸 다시 또 즉시 항고할 걸 검토하고 있느냐?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고 메시지가 이번 판결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추미애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즉시 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대요. 그리고 또 본안소송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징계를 처리하면 모든 것이 백지 상태가 되니까 마지막 남아있는 체면 하나만이라도 건지고 나가야 그래도 절에 가든 어디를 가든 추미애 알아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못 알아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덜 망신스러운 인생 이모작을 거둘 수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재판부에서 이 발표한 내용 중에 핵심적인 부분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한 정직 처분을 징계 처분 취소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그러니까 본안소송 판결이 내리고 나서 30일까지는 효력을 정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식상으로는 징계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 징계처분이 효력을 정지하는 임시처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 스스로도 이번 효력정지 결정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무력화시키는 본처분이라고 하는 점을 결정문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사건, 집행정지 사건의 본안소송, 즉 본안소송은 징계 취소소송이에요. 재판 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윤 총장 측은 증인신청 및 형사기록 공부 촉탁 등을 법무부축도 관련 검사 다수에 대한 증인신문과 사실동의 등을 신청할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도 본안 판단을 위해서는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윤 총장의 임기는 2021년 7월 24일 만료가 되는데 양측이 밝힌 주장 및 증거 방법을 고려하면 본안소송 재판 절차가 윤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맞춰진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이 같은 예상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집행정지는 그 자체로 만족적 성질을 지녀 효력정지 여부 판단으로 징계처분 우위법 여부에 대한 본안 판단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따라서 1심이 결국은 윤 총장 임기 전에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따라서 집행정지 그 자체로도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무력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임기가 끝난 후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돼서 이긴다 한들 이미 정직 2개월을 처분을 다투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 임기가 만료됐으니까요. 그래서 이 재판부가 효력정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윤 총장의 개별 징계 사유까지 꼼꼼하게 따진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꼼꼼하게 따졌다. 그리고 본래 효력정지 처분은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 공공몽리에 반하지 않을 것 등의 형식 요건만 따지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22일 본안 청구의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에 의견을 내달라고 했고 집행정지가 사실상 본안 청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본안 청구의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집행정지를 기각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거나 마찬가지의 이 얘기는. 그래서 양측이 충분하게 의견을 제출하고 공방을 벌이면서 결국 윤 총장의 승리로 끝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가장 곤혹스러운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입니다. 추미애는 끝까지 징계위를 몰아붙였어요. 징계위 구성해서 징계 처분하겠다. 이것이 불과 1시간 전에 청와대에 알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강심장이고 독선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추미애의 의견만 믿고 문재인 대통령은 허수아비 대통령처럼 덜컥 사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임덕 위기에 몰려있고 추미애는 역적이라는 소리까지도 지금 여권 내부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 예. 그래서 여권 마음대로 본래 여권에서는 수사 1호 공수처에 이런 대상은 바로 윤석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은 지금은 판이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바로 누가 주장하고 있느냐? 김광일 논설위원이 조선일보 태평로 공수처 수사 1호는 누굴까요? 그래서 이 동전의 양면이다. 윤 사건은 결국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결국은 추미애와 문 대통령의 사건인데 윤석열이가 무혐의 혐의로 끝나면 결국은 추미애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 사건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사건들이 울산시장 선거 사건, 그 다음에는 월성 원전 1호기 사건, 이런 사건들이 바로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에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 사건의 1호 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만 이 총장 임명할 때만 해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어떻게 벌어졌느냐. 공수처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요.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지금 청와대에 있는 청와대 가족들의 비리를 살펴야 할 청와대 특별감찰관 자리가 4년째 공석인 점도 문재인 대통령의 공수처 수사 1호로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요한 사연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총장 복귀 판결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법의 심판이다. 이렇게 조선일보 사설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조선일보 이번 사설에서 얘기하고 있는 또 하나의 것은 바로 어제 정경심 판결입니다. 정경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이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많이 줬다. 이 얘기는 허위 진술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요거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을 해줬어요. 지적을. 그리고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정경심 사건에서 재판부가 지적한 얘기인데요. 이것은 현재 문바들 그리고 대깨문들에게 주는 교훈적 메시지다. 이런 점에서 특히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애완견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재판부가 준 경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줄 것을 분명히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이죠. 조선일보의 박정훈 칼럼 논설실장이죠. 어느 언론이든지 논설실장이면 그야말로 그 언론에서 가장 직언직필하는 사람이 논설실장 아니겠어요? 제목이 민주건달이 연대 나라 뜯어먹는 세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경쟁력은 누구도 흉내 못 낼 탁월한 연대 능력이다. 운동권 노화를 그대로 이식해 서로 봐주고 이끌어주는 이 카르텔을 구축했다. 이렇게 요지가 되어 있는데요. 이 칼럼 어디 한자도 뺄 데가 없어요. 한 4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꼭 이 칼럼 읽어주셔야 이 문재인 정권에 말하자면 더 이상의 반법치, 반민주 행태를 걸러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현 정권의 그 속성, 운동권적 성격을 잘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 건너뛰지 마시고 쭉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20대 청년 조국은 자본주의 전복을 꿈꾸던 사회주의자였다. 산호맹 산하조직에서 활동하다 6개월 옥고를 치렀다. 본인 회고대로 뜨거운 심장이었던 시절이었다. 세월이 흘러 청년은 변절했다. 사회주의 혁명 대신 불호자적 삶을 탐하는 강남 좌파로 변했다. 알고 보니 그는 지식, 자식 출세를 위해 스펙을 조작하고 문서를 위조한 위선자였다. 입으로는 여전히 진보와 공정을 말했지만 뒤로는 반칙과 특권을 서슴지 않고 있었다. 조국의 공무사실을 인정한 정경심 판결로 진보주의자 조국은 사망했다. 진보주의 가치를 주장할 자격을 잃었다. 운동권 소유로는 조국이 상대도 안 될 지존급 인물이었다. 고려대 총학생회장, 삼민투 초대 우연장. 그의 일약 유명인으로 만든 것은 85년 미 문화원 사건이었다. 전학년의 전위조직 삼민투 대원을 이끌고 미 문화원을 기습 전간 뒤 농성을 벌였다. 당시 그들이 창문에 내건 미국은 광주학살 책임자라는 대자보가 선명한 기억을 남겼다. 광주와 미국의 연결고리를 대중에 각인시킨 인상적 장면이었다. 많은 운동권처럼 그도 정치의 문을 두드렸다. 36세 때 여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3표 차로 석패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초대한 낙선자 위로 행사에서 그는 느닷없이 큰절을 올렸다. 변신을 고백하는 퍼포먼스였을 것이다. 그 뒤로도 2번 더 출마했지만 다 떨어졌다. 운동권 경력은 화려했지만 정치인으로선 푸른했다. 이유 자취를 감췄나 했더니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뉴스 인물로 등장했다. 이번엔 태양광 사업가였다. 태양광 수주를 둘러싸고 심심치 않게 논란을 일으키더니 결국 비리 혐의로 투옥됐다. 80년대 운동권의 대부로 불리는 허인회 녹색드림 협동조합 이사장 이야기다. 맨 앞에서는 조국을, 두 번째로는 허인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진 그를 다시 소환해낸 것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였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허씨와의 커넥션 의혹이 불거졌다. 변 후보자가 서울도시주택공사 사장 시절 허씨의 태양광 조합을 밀어준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허씨조합은 태양광 발전소 설치 경업이 전부였다. 그런 미자격 조합에 SH가 미니 발전소를 25건이나 밀어주었다. 박원순이 서울시와 SH가 허씨에게 공공면허를 내준 것이나 다름없었다. 누가 봐도 특혜였다. 허씨의 사업은 SH의 첫 물량을 발판으로 승승장구했다. 제로였던 사업 실적이 연간 수천 건 규모로 폭증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허씨 조합이 받는 공공보조금은 갑자기 15배로 뛰었다. 허씨가 운동권 인맥 장사로 공공물량을 싹쓸이한다는 말이 무성했다. 아니나 다를까 허씨는 문정권 출범 3년 만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국회의원 지자체 장애에 청탁해 부처 공공기관을 압박하고 돈을 챙겼다는 혐의였다. 검찰 공소장엔 허씨의 운동권 장사 수법이 적나라하게 기재돼 있다. 예컨대 도청장비업체의 부탁을 받고 친분 있는 의원이 공공기관들의 도청 문제를 지뢰하게 한다. 그러면 겁먹은 공공기관들이 도청 방지 설비를 구입하게 되고 허씨는 커미션을 뜯는 식이었다. 이렇게 해서 그가 받았거나 약속받은 돈이 6억 원에 달한다. 독재와 싸운 민주화 투사의 행각치고는 치졸하기 짝이 없었다. 허씨는 운동권의 집단 타락을 보여주는 단면에 불과했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는 수많은 운동권 출신이 돈과 권력과 자리에 탐닉하는 기득권자로 추락했다. 민정당 연수원 점거로 투옥됐던 김의겸 고려대 82학번입니다. 재개발 부동산 재테크로 세간에 충격을 주었다. 여성시민운동을 개척한 윤미향 한신대 83학번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를 팔아 돈벌이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산호맹 사건으로 6년 복역한 은수미 서울대 82학번입니다. 보폭 업체에서 편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거는 운전 이 자동차 운전 이 편의 즉 차량 제공 혐의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들의 경쟁력은 어느 집단도 흉내 못 낼 탁월한 연대 능력이다. 운동권 시절 터득한 조직화 노하우와 동지의식을 그대로 사회이식했다. 그렇게 서로 봐주고 끌어주며 자기들만의 견고한 이 카르텔을 촉두주겠다. 심지어 자기들로도 모자라 자식 세대까지 특혜를 주겠다고 한다. 반독재 시위로 강제 징집됐던 우은식 연세대 76학번입니다. 민주화 인사 자녀에게 취업 대출 혜택을 주는 법을 추진 중이다. 육사 마피아, 경제관료 모피아를 능가하는 최강의 이익 집단이 등장했다. 부르주아 속물이 된 이들에게 한 원로 진보 인사는 민주건달이란 이름을 붙여주었다. 자기 힘으로 돈 벌 줄 모르고 남의 팔 비틀어 먹고 사는 게 건달이다. 그러면서도 말로는 약자 편인 양 고상한 혁명가 행세를 한다. 자기들은 욕망의 사다리를 질주하면서 대중에겐 가붕제, 가재, 붕어, 개구리, 가붕개입니다. 제가 어제 가붕제라고 했던 것 같아요. 가재, 붕어, 개구리, 가붕개입니다. 가붕개로 살아가라고 한다. 연저를 탓하기에 앞서 그 뻔뻔한 위선이 놀라울 뿐이다. 운동권은 이제 명예의 훈장이 아니라 나라 돈 뜯어먹는 적폐의 이름이 됐다. 더 이상 속일 국민도 없다. 자, 이제 운동권 민주주의에 종식을 내리게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과거 한때 독재시대에 민주화 투쟁 운운하면서 운동권 민주주의가 싹쓸이를 했잖아요. 그 싹쓸이의 절정판 문재인 정권에서 막을 내리게 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 박정훈 칼럼을 읽어드렸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조선일보 온라인판에 들어가셔서라도 한번 이 칼럼 다시 한번 읽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래야 빨리 현 정권을 끝낼 수가 있어요. 이상으로 제 방송을 마치고 또 이어서 중요한 뉴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윤석열 총장의 직무 복귀 조치가 내려졌는데 이에 따른 윤석열 총장의 출근 일정 그리고 이 최종적으로 재판의 핵심 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야의 추가적인 반응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짤막하게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총장은요. 본래 일정으로는 내주 28일 날 월요일 날 출근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미 일주일이 다 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누적된 업무도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국이 윤석열 총장의 직무 배제 조치와 2개월 정직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수선해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입장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바로 내일 오후 1시에 대검으로 출근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출근하자마자 대검 차장, 조남관 차장이 직무 권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조남관 대검 차장과 사무국장으로부터 부재중 업무 보고를 받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보고를 받고 나서 최근에 구금실에서의 코로나 확진 상황과 그리고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사권 조정 업무가 있어요. 이런 이 긴급한 대응 업무와 관해서 이 업무가 긴급히
대응해야 할 중요 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 그래서 주말에도 관련 부서와 함께 출근해서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일 토요일에도 또 출근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에는 26일에는 2시쯤에 출근해서 대검 차장과 그 다음에 사무국장, 정책기획과장, 그리고 형사정책 담당관,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보고받고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1차적으로 제가 방송해 드린 대로 오늘 제 일성 매우 중요한 메시지죠. 짧은 메시지만은 본래 작은 고추가 맵다고 말이죠. 굉장히 중대한 메시지입니다.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존중한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판결을 존중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좋은 판결. 그 다음에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는 이미 윤석열 총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본인의 수사 철학으로 밝힌 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새롭게 나온 키워드는 뭐냐면 상식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도 누차 말씀드린 대로 저는 국민의 평균적인 눈높이에서 상식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논평을 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이 상식이 나왔느냐? 상당히 정치적인 함의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 이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추미애와 문재인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지 않는 추미애, 문재인 대통령 둘 다 법조인이에요. 이 두 단어로서 그야말로 이 정신으로서 추미애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여당의 이낙연 대표도 그래도 명색이 서울법대에서 4년 동안 법을 공부한 사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 경고의 메시지 플러스 알파에서 상식이 새롭게 키워드로 등장했다는 것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가볍게 여기서는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 징계 문서에 결재를 한 문재인 대통령, 그 징계 문서를 재청에 갖고 들어간 추미애, 그리고 징계의를 구성해서 끝까지 밀어붙인 추미애와 그 애완견들, 그리고 추미애 조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보냈던 충성파 민주당 의원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다. 그래서 이러한 이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상식이 없는 일을 벌렸다 이거예요. 법도 뭡니까? 법도 상식에 바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상식이 없는 이 고위 정책 결정 과정에 있는 자들의 무능함과 무책임을 지적한 것이다. 그래서 이 상식이라는 말에 상당한 이 정치적인 함의가 있다는 것을 여당에서 알아들을지 모르겠네요. 청와대에서 이거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이거 야당이 좀 더 이 상식이라는 워드를 이 핵심 이 키워드를 좀 더 정치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저는 새롭게 제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판결과 관련해서요.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이 나올 수가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윤 총장의 6가지 법무부가 주장한 징계 사유가 있는데 대부분이 소명이 부족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본안 소송에 있어서도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재판관이 누구냐면 부장판사인데 이 홍 부장판사가 본안 소송도 담당하는 부장판사예요. 물론 내년 1, 2월 때 이 법관 인사가 있으면은 자리를 옮길 가능성은 상당히 커요. 3년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줬고 그리고 이 본안 소송에 준하는 그런 심리를 한 걸 보면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고는 이 얘기는 결국 승소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말을 좀 많이 돌려서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본인이 자리를 떠나기 때문에 후임 재판관에게 큰 법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쓴 하나의 그 로키로 표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이런 거를 보더라도 윤석열 총장의 이의 신청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판단이 끝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퇴임 후 봉사 발언과 관련해서 추미애가 이것이 바로 정치적인 중립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봤지만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 처분 2개월 동안 징계 청구를 한 거, 이것은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2개월 동안 만드는 것이 결국은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그야말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그야말로 우리 사법사상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이 법무장관의 징계에 대해서 법원이 말하자면 이 윤석열 총장의 입장에 상당히 힘을 실어준 그야말로 법적 능력을 인정해준 그런 판결인 점에서, 그리고 무너져가는 법치주의, 그리고 추미애의 독단적이고 독재적인 지휘권 행사, 이런 것들이 결국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번 판결을 통해서 다시 분명하게 확인됐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만 마지막 오늘 판결문에 24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24페이지 나와 있는 최종적인 결론 부분만 여러분들께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건 징계 처분의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우의신 손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는 매우 부적절하나 추가 소명 자료가 필요하다. 세 번째,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본안 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사건 징계 처분 절차에 이 사건 징계 처분 절차에 징계위원회의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 과정에 하자가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결국 신청인의 본안 청구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징계위원회 기일 지정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징계위원회 임명 이르기까지 상당한 의결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윤석열 총장 변호인 측의 마지막 방어권, 그야말로 이 심재철 검찰국장이 낸 의견서에 대한 반박, 이런 걸 허용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의결 과정의 하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서 결국 신청인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또한 이 사건 징계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 그리고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이 피신청인은 추미애입니다.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그러니까 추미애가 이 공공복리라는 게 뭐예요? 추미애가 주장하는 공공복리, 대통령까지 결재권을 행사한 건데, 대통령이 행사한 결재권은 이 공공안정성과 공공복리에 부합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 결재권을 법원이 무효화시키는 것은 공공복리에 반한다. 이게 추미애 측의 주장인데, 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는 이 사건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이 사건 집행정지의 효력을 이 사건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 신청인의 신청은, 이 신청인은 윤석열 총장입니다.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그동안에 논평해드린 맥락과 그 내용, 비판의 핵심하고 이 판결문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 이유는 저같이 굉장히 법에 문외한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을 심각하게 첫째는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언론 기사의 행간을 읽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총장이 얘기한 대로 상식의 입장에서, 즉 상식적인 시각과 그 다음에 그 맥락에서 보면 이러한 법원 전문가들의 판단과 대동소이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이 이면을 보면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가 얼마나 한마디로 이 법률가이면서도 불구하고 비민주적 발상으로 검찰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완전히 박탈하게 됐는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여당은 물론 당연히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요. 신동근 최고위원 이번 결정과 관련해서 특권 집단의 동맹으로서 형사, 사법 권력을 고수하려는 법조 카르텔의 강고한 저항에 강도 높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그래서 사법부를 갖다가 특권 집단의 동맹으로 지칭하고 있어요. 자, 이제 검찰개혁 해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려고 했는데 그 몰아내려는 것이 실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법개혁을 들고 나왔어요. 자기네가 마음에 안 들면 개혁이라는 단어를 동원해갖고 합리화시키고 합법화시키는 거, 이거 우리 국민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경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신동근 이 의원도 굉장히 비판하면서 이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시민적 통제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인호 대변인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그리고 이번 이 엄중한 비위 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전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체계적으로 더 강력하게 추진하고 공수처도 차질 없이 출범시키겠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에서는 말이죠. 이 수석 대변인이 행정법원이 정직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인용 결정을 했는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 등 법원의 판단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정의당은 그간 윤 총장의 징계를 둘러싼 논란이 공식 절차 내에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그 결과를 존중하면서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윤 총장 징계 과정의 문제 제기에 대한 판단은 판단대로 존중하면서 이후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요.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원칙이 없어요. 정의당. 예.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경우에는요. 이미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고 대신에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는 윤 총장 징계에 대한 입장을 즉각 내놔라. 그리고 윤 총장 직무 복귀를 두고 당연한 기거리자 판결인데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는 그동안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 수사 등 사법적 행동에 나서야 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일동 성명을 냈어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법부의 전방위적 협박을 시도했지만 사법부는 법과 원칙을 선택했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 대한민국은 법치가 죽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 고인사들, 당직자들이 아직 입장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요. 내일 뭐라고 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켜보거나 말거나 뻔한 것이죠. 예. 국민의힘 이 김웅 의원 지난 몇 달간 정권의 수사 방해와 검찰 길들이기가 잘못됐다는 것이 2번이나 확인됐다. 이제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라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유승민 전 의원 검찰총장을 내쫓으려던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무모한 시도는 숲으로 돌아갔다. 이제 폭정의 굿밭은 끝났다. 이 홍순욱 부장판사의 경우에는요. 서울 출신으로서 고려대 법학과를 나왔어요. 충암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주 꼼꼼하고 또 조용하고 차분하고 합리적인 성격을 가지고 판결을 한다. 그리고 판결할 때는 정치 색깔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런 평판을 받는 사람이고 그런 측면에서도 지난번에 조비현 부장판사와 비슷하게 이번 윤석열 총장의 판결에 윤석열 총장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판사의 성향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치권에 기울이는 그러한 정치 성향이 센 판사들의 경우에는 현 정권과 코드를 맞추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봐왔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법 관련 사건, 그 다음에는 이재명 경기시장 대법원 판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우려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조미연 부장판사에 이어서 이 홍순욱 부장판사의 경우에도 상당히 합리적이고 조용하고 법리에 충실하다. 이런 점에서도 제가 어느 정도 안도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충암고등학교가 아니고요. 이 장충고등학교를 나오고 고려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사법연수원 28기고. 그래서 2013년도에 서울 변협에서 법관 평가가 있었는데 그때 만점을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만점 평가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2명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관 평가와 관련해서 만점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법률계, 법조계에 있는 분들은 다 안다고 그래요. 근데 뭐 어느 시험이든지 정량평가든 정성평가든 사실 만점을 받는다는 것은 뭐 굉장히 어렵다는 거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홍 부장 판사의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나왔던 칼럼 중에 2014년도에 쓴 칼럼이 굉장히 하나의 단초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칼럼이었다. 이런 평가도 나온 바 있어요. 뭐냐면 2014년도에 경상일보에 쓴 칼럼이에요. 울산지방법원 근무할 때 뭐라고 썼느냐면 현대 재판 절차에서는 당사자 주장의 옳고 그름은 오로지 제출된 증거에 근거하여 판단된다.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과 적법 절차의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행정법원 근무 3년 차이기 때문에 내년 2월이 되면 인사이동 대상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이번 집행정지 사건과 함께 징계 취소, 본안 소송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안 소송은 내년 인사 때까지 결론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이번 이 판사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 판결 내린 것 쭉 보면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신중한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었어요. 그래서 그 결론이 오늘 우리가 예측한 대로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판결에서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이 부분에 대한 이 심판, 그 다음에 공공복리, 그리고 징계 사유와 절차, 이 포괄적으로 전반적으로 이 본안 소송과 다름없는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2번이나 신문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판단이 내려진 데 따라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제1성은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얘기는 그동안에 윤석열 총장의 지론인 거나 마찬가지요.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특히 지금 현 상황은 민주주의를 허울을 쓴 독재주의, 그야말로 이 유사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거를 배격해야 된다는 말을 이미 한 바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 검찰이 돼야 된다는 점을 또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총장 측에 복귀 2번이나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오뚜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정부 여권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어떠한 외압에도 견뎌내줘야 한다. 그것이 우리 야권 국민들이 윤석열 총장에게 지금 전달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청와대 입장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청와대는 정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걸 청와대 입장이라고 내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럽다. 이 얘기는 결국 청와대가 국민에 대해서 국민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 뭐라고 나왔냐면요, 강민석 대변인이 조금 전에 발표했습니다.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습니다. 오늘 청와대 입장 발표는 없습니다. 자, 왜 이렇게 오늘 청와대 입장이 없다, 그리고 늦은 시간에 나왔습니다, 이 얘기를 할까요? 청와대는요, 본래 일반 행정부처도 중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24시간 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는 24시간 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은 핸드폰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이 없을 정도로 핸드폰이 만능 기능을 다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밤에 대통령 깨우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이 야밤에 관련 인사들, 민정수석, 대변인실, 홍보수석실, 그 다음에 정무수석실, 그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거 깨우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시간이 늦은 시간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입장 발표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사전에 조율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날 청와대의 실상이다. 이런 청와대를 믿고 우리 국민이 언제까지 가만히 참고 살아야 되겠느냐. 비판을 아니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비판을. 잠을 깨야죠. 그리고 집에서든지 어디 뭐를 하든지 간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밤 9시가 되면 전부 밥까지 먹고 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디 돌아다닐 때도 지금 없어요, 상황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이 없으면 컴퓨터라도 있고, 컴퓨터 없으면 TV라도 있어요. 얼마든지 정부 입장, 청와대 입장을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판결이 밤늦게 나왔다 이거죠. 법원에 대해서 불만이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왜 이 야밤중에 판결했냐 이거죠. 내일 아침에 판결할 것이지. 예. 그래서 우리는 판결은 너 마음대로 해라. 나는 밤이기 때문에 의견 입장 내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이런 뻔뻔스러운 청와대, 우리 국민을 그야말로 흔히 얘기대로 가재붕, 그러잖아요. 가붕제라고 그러나요? 가붕제? 가재, 붕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개와 돼지, 요즘은 유행하는 말이 국민을 개와 돼지로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참 제 입에서 이런 말 쓰고 싶진 않은데 아무리 인용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이 청와대 대변인이 예경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 그동안에 어떻게 얘기했어요? 청와대. 대통령 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징계위원회가 가지고 오면 그대로 결정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렇게 허수아비 대통령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통제 하에서 전 세계에서 몇 등 안 가는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많다. 그래서 고치자, 헌법을 고쳐야 되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밤에 입장이 없대요. 그러면 왜
청와대가 그동안에 징계위원회가 오는 대로만 결정하겠다 이 얘기를 했습니까? 최악의 시나리오가 지금 현실화됐잖아요. 이런 사태를 염두에 두고 자신이 없으니까 도망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주랭랑칠 경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는 말이야 대통령이지만 관계법 다 검토해봤거든. 민정실에서 법조인들한테 물어봐서 검토해보니까 대통령은 그냥 사인만 하면 된대. 이거를 국민들한테 계속 홍보했어요. 국민들이 정말 개 돼지입니까? 그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까? 이럴 때 당당하게 대통령이 책임질 수 있게 관리를 쭉 해왔어야죠. 그리고 당당하지 못하면 왜 당당하지 못한지 이유를 그 인식의 일단을 우리 국민과 공유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참 부끄러운 청와대고 이렇게 자신이 없는 청와대를 믿고 정말 이 살벌한 지금 국내외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갈 길을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런 가운데 그러면 이 민주당은 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민주당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민주당? 할 말이 없겠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수석 대변인 최인호 대변인이 밝혔어요.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해 이번에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이거예요. 아니, 사법부가 한 일이든 입법부가 한 일이든 아니면 행정부가 한 일이든 최종적인 법의 판단을 내리는 데는 어디입니까? 사법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능 범위 안에서 행정부의 행정행위를 심판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맨 먼저 행정법원에서 추미애 장관, 행정기관이 장이잖아요. 법무장관이 재량권 일탈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즉각적으로 직무에 복귀하라. 이렇게 인용처분을 내렸어요. 그 심각성, 위법의 심각성을 사법부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로 청개구리가 되고 있어요. 민주당 대변인.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전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거를요, 주어를 민주당으로 바뀌면 됩니다. 민주당이 사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이루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렇게 주어를 바꾸면 여러분들이 딱 맞게 해석하시는 것이다. 이 민주당이요, 대한민국 민주당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있는 민주당 같아요. 우리는 이번 판결 이전부터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계속 추진하고 공수처도 차질 없이 출범시킬 것입니다. 이 얘기는 윤석열 총장 아무리 복귀해봐야 별 볼 일 없다. 속된 말로. 공수처가 나오면 바로 수사 1호가 될 것인데 큰소리 치지 말고 진중하라. 흥분하지 말아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이 뭔지 알지? 그 말 뜻에 따라서 엄중히 복종해라. 이런 얘기나 똑같아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이제 검찰총장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개혁의 탈을 쓴 검찰개학 도발을 막아냈다. 우리가 온전히 법질서 안에 있다는 안도를 주는 성탄절 선물 같다. 본안 성격의 내용까지 꼼꼼하게 오래 심리한 재판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본안 소송도 이 내용이 반영된다면 윤 총장은 흔들림 없이 임기를 마칠 것이다. 정부 여당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은 이제 멈추라. 겸허히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국민의힘 측에서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법무부 측, 이제 추미애 측 입장입니다. 결정문을 분석한 뒤에 즉시 항고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지난번 조미연 부장판사가 직무 배제했을 때 마찬가지로 즉시 항고를 했어요. 이번 것도 틀림없이 즉시 항고를 할 것이다. 그게 추미애의 성격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당의 내부 분위기, 야당의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당의 경우에 주미영 원내대표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연한 기결이고 당연한 판결이다. 이제 말도 안 되는 징계를 뒤에서 조종하고 제기한 문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오신환 전 의원도 그야말로 사필 규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섰고 대제하고 추 장관은 즉각 정계를 떠나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서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어요.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도 바람의 방향이 바뀐다.
미쳐 돌아가던 세상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상당히 당혹감을 감추고 있고 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판결이고 징계 양정으로 볼 때 직무정지 2개월은 전혀 과한 게 아니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 그러면서도 역풍을 우려해서 윤 총장 거취에 대해서는 당분간 거론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요, 윤 총장 징계는 제도적 검찰 개혁과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 공수처 출범에 집중하되 윤 총장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여론의 추이를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한 우려가 지금 튀어나오고 있어요. 징계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어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정말 문재인 정권이 그야말로 당정청이 완전히 이제는 사실대로 이번 판결을 엄중한 민심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민심이 곧 법심이 된 거예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지금 정부 여당이 앞장서서 법치주의를 완전히 망가뜨리는데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 그 의미하는 바를. 그러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돌아올 수 없는 레인더 국면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미애 애완견들에 대한 인사도 즉각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추미애는 아직도 아무 말이 없어요. 무슨 즉시 항고를 합니까? 즉시 항고를 하면 할수록 무덤을 파는 길에 들어서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야밤이라도 페북, 새벽에도 페북 하잖아요. 추미애 그동안 보면 지금 뭐 11시 21분밖에 되지 않았어요. 반드시 페북을 통해서라도 국민 앞에 섰고 대자하고 바로 사의는 이미 표명했잖아요. 아예 내일 추미애가 자주 가는 데 있잖아요. 그야말로 산사에 가서 부처님 앞에서 3,000보, 3,000배, 4,000배, 만배를 하면서 섰고 대자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정치 생명 완전히 끝났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애완견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검사들, 심재철, 이번에 기피 신청 대상이 됐던 심재철, 그 다음에 신성식, 한동수, 이성윤, 남부지검의 김관정, 동부지검의 김관정, 남부지검의 이정수, 저도 이름을 다 외워요. 그 다음에 정진웅, 이런 애완견 검사들 신변을 정리하는 것이 우리 분노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적 조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왜 이런 사람들인지. 그 다음에 대검에 한 명 빠졌네요. 이종근 형사부장. 애완견 중에 애완견이잖아요. 그 부인 박은정 마찬가지. 박은정이도 인사조치 반드시 돼야 되겠다. 본인이 직을 걸어라. 박은정이가 뭐였어요? 추미애 선봉대장 했잖아요. 감찰과 수사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 반드시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서 정말 국민 앞에 죄송하다. 그리고 검찰 선후배들 동료들한테 죄송하다는 메시지를 지금 당장 이 시간에라도 올려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성찬들이 필요하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땅에 떨어졌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바르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과 그 변호인들 3명이죠. 정말 이 인용 판결을 내기까지 이 많은 고민과 그리고 법리 해석을 했을 텐데요. 이완규 변호사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국내 최고의 변호사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완규 변호사가 과거에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장이 될 때 이거는 서열에 맞지 않는 인사다. 그래서 굉장히 반발하고 사표를 쓰고 나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로 개인적으로는 서울법대 동기이지만 이 법치주의를 살리는 면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갈등 관계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치주의 무너져 내리는 것은 용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도 요청을 했고 이완규 변호사도 흔쾌히 변호인 자리를 수락했다.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로 알려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게 승리를 이끌어냈는데요. 윤석열 총장의 승리는 결국 우리 국민의 승리다. 이 국민이 불행하게도요, 반으로 갈려져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까워요. 좌파와 우파로 갈려져 있고 우파는 박수를 치고 환호를 보내야 되고 좌파는 여전히 민주당 대변인 얘기 봤잖아요. 심각하다고 사법부가 행정부고 함부로 결론 내렸다고 심각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로 지금 법치주의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우리 국민도 양분되고 있고, 이러한 양분되는 국민을 맡는 장본인들이 현재 민주당과 청와대 책임 있는 자들 반드시 이번 사태에 대한 응분의 사회적, 정치적, 법적 책임을 반드시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동안에 이 사태에 이르기까지 추미애가 온갖 그야말로 장관의 재량권을 일탈하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10여 건, 거의 20여 건 가까이 고소 고발되어 있는 것이 추미애예요. 그래서 추미애 아들 사건서부터 시작했고 전부 재수사에 나서달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검찰총장직 복귀는 법치주의 재건의 첫 단추에 불과하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오늘 또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긴급한 필요성, 그냥 가면 식물총장이 된다.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다 올스톱된다. 이런 특이한 충격적 논리까지 전개했다고 지금 언론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진술한 대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의 칼을 다시 세워달라. 그래서 지금 월성 수사가 지금 이 피의자들이 제대로 불러도 나타나지도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 징부 배제가 영원히 될 줄 알고 전부 다 다시 소환해서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끝까지 법치주의 살려내는데 윤석열 총장과 우리 검찰 식구들 모두가 들이 일어서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검찰과 법원에 우리가 많은 성원을 또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내일 아마 이 화한 세례가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